산티아고 순례는 심플 라이프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식을 먹은 후 짐을 챙겨 6에서 7시간 걸은 뒤 다음 숙소에 도착하면 씻고 빨래하고 책을 읽거나 잠깐 낮잠을 잡니다. 그러곤 일어나 동네 성당에 가 기도를 한 후 동네 산책을 하고는 이른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걷고요. 이런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순례하는 36일 동안 단 하루도 같은 곳에 머물지 않고 산티아고를 향해 걷는 날들이었어요. 태양의 나라답게 스페인의 해는 뜨겁고 강렬했으므로 가급적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20에서 30km를 걸어 오후 1시쯤 다음 숙소에 도착하면 우선 머리카락부터 발까지 온통 땀에 젖은 몸을 씻고 빨래를 넣습니다.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옷마다 소금이 허옇게 벨 정도였어요. 방금 빤 빨래를 널면 스페인의 파란 하늘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잘도 말랐습니다. 순례자들의 옷이 잔뜩 널려있는 빨랫줄이 장관이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스페인의 북쪽에서 시작해 대서양 인근의 산티아고를 향해 나 있는 800여 킬로미터 순례길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숙박과 음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따라 순례자 숙소와 식당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산티아고 순례의 출발지 격인 생장피에드포르 사무국에선 순례자 여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 여권을 가지면 알베르게라는 순례자 숙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묵고 순례자 식당에서 순례자 메뉴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묵은 알베르게의 확인 도장들을 받으면 종착지 산티아고에서 순례를 마쳤다는 확인증을 주었습니다. 그걸 받아들던 순간의 벅찬 마음이 다시금 떠오르네요. 산티아고 순례는 심플 라이프였을 뿐 아니라 매일같이 짐을 싸서 옮겨 다니는 유목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다 내내 배낭을 지고 걸어야 했으므로 뭘 많이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출발 전 배낭을 꾸리면서 짐을 줄였는데도 제 키의 3분의 2만큼이나 되어버린 배낭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배낭 무게가 10kg 가까이 되어 어깨와 등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체 왜 그 고생을 하며 그곳에 간 걸까요? 무엇 때문에 산티아고까지 가야 했던 걸까요? 제가 왜 그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이른 아침부터 길을 떠나 한낮에 펄펄 끓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었어요. 한 달 이상 걸어서 하는 순례는 한편으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철학자들이 왜 그렇게 산책을 즐겼는지 이유를 알겠더군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일을 정신활동으로 여겨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거라 여기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생각하는 일은 온몸으로 하는 거였어요. 두 다리는 온몸을 지지하고 등과 허리는 짐을 받치고 머릿속으론 이런저런 생각이 지나가고요. 엄밀히 말하면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머리는 그저 온갖 생각이 펼쳐지는 무대 역할을 했어요. 두 다리가 계속 움직여 걸음을 떼는 동안 제 머릿속에선 날마다 생각의 향연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례를 시작한 지 25일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큰 도시의 길을 따라 차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먼지를 뒤집어쓰며 파김치가 되어 걷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환해지는 순간과 만났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곳을 찾았는지를 알겠는. 나이 드는 것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40 중반이 되면서 늙는다는 느낌이 진하게 들었습니다. 쟁이로서 정점을 지난 게 아닌가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으며 불안했어요. 저는 일을 빼곤 인생에서 다른 걸 한 기억이 별로 없을 만큼 일을 전부로 알고 살았는데 더 이상 일이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 방황할 밖에요. 그래서 간절히 길을 찾았고 산티아고로 향했던 거였습니다.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사람들 중엔 나이 많은 분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파리에서부터 걸어오셨고 할아버지 한 분은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스위스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와 걷기 시작했더니 이곳이더라는 농담을 한 분도 계셨죠.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나이 들어 일터에서 물러났지만 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려는. 제 키만큼이나 되는 큰 배낭을 지고서도 꼿꼿하게 걷는 그분들을 보면서 형언하기 힘든 어떤 느낌이 제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뭔가를 못하게 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다만 속도가 줄어드는 것일 뿐 저는 그 길에서 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산티아고를 향해 내딛는 사이 지나온 시간들이 보였고 저를 잊게 한 힘이 무엇이었는지가 보였습니다. 그럭저럭 잘한다 소리를 듣고 이름이 나고 프로페셔널로 자리를 확고히 하기까지 또 초반에 여성차별을 딛고 40의 임원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 명확히 떠올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36일 만에 산티아고에 닿았고 도착한 날 정오에 산티아고 성당에서 정오 미사를 드렸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날마다 눈물바람이었지만 그래서 평생 흘릴 눈물을 여기에 다 뿌린다 생각했지만 웬걸요 미사를 보는 내내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를 거기로 데려간 모든 날들을 돌아보며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산티아고 순례를 왜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알지 못할 힘에 이끌려 비행기를 탔습니다. 끝까지 다 가지 않아도 된다고 도중에 돌아와도 된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다 걸었습니다. 기어이 산티아고에 가 닿았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만약 제가 너무 힘들어 일주일 만에 혹은 20일 만에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나름 좋은 경험이 되었겠지만 40 후반과 50 초반을 지지해준 생각들은 만나지 못했을 테고 저의 인생도 다르게 흘러갔을 겁니다. 그 후론 힘들 때 이렇게 되뇌곤 합니다. 좀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있다.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 나는 지금보다 한결 나아져 있을 거다라고요. 에세이 같은 자기계발서.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최이나 대표는 국내 최대 광고 대행사 제일기획에서 여성의 몸으로 부사장까지 올라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기대한다면 결이 좀 다르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자의 따뜻한 카리스마가 울림을 준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대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꿈과 직장 생활을 어떻게 순조롭게 매칭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일과 내면의 성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인사이트가 있다. 저자 최이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읽어보고 우리가 취할 부분을 취한다면 나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세상에 맞추지 말고 당신이 가진 걸 세상이 원하게 하라.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활을 하는 고유한 존재들이다. 이 책을 통해서 갈등하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부자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